네, 안녕하세요. 전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 주제는요, 구인 정보 중 네 가지만 확인하면 나쁜 회사를 즉시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니까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총 네 가지예요. 일단 네 가지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인 정보에서 확인해야 될 첫 번째, 직원 1인당 매출액이 1억 이하인 회사. 두 번째, 같은 구인 공고를 계속해서 1년 내내 올리는 회사. 세 번째,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회사. 네 번째, 신입에게 과도한 능력을 요구하는 회사.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직원 1인당 매출액이 1억 이하인 회사. 이것은 사실은 어떤 회사들한테는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직원 1인당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되는 회사라든가, 또 어떤 회사는 현재 적자이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정말 무한하기 때문에 이 적자로 볼 수 없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뭐냐면 일반적인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제조업이 됐던 뭐 서비스업이 됐던, 일단 일반적인 기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요, 영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경영 활동을 하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했을 때 1인당 직원 1인당 1억 정도 이상은 매출을 올려줘야지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연봉이 뭐 3천에서 4천 정도면 뭐 5천 남는 거 아닌가요? 6천 남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회사를 운영하려면 회사 건물 임대 비용도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책상, 또 비품, 컴퓨터,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 그리고 또 특히 마케팅, 그리고 또 어떤 원가 개념도 있고요.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채 같은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 월급에 직원 1인당 월급 연봉에 2배 이상은 매출이 나와야지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적자는 아닌 상태에서 좀 굴러간다. 보통 그 정도 기준으로 이제 계산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저하게 직원 1인당 매출액이,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이 30명인데 연 매출액이 10억이다. 이 회사는 그냥 무조건 적자거든요. 투자가 계속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 회사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왜 그런지 좀 상당히 좀 깊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구인 공고를 계속해서 올리는 회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인지를 뽑기 위해서 계속 올리는 거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괜찮은 인재가 거기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인재가 안 가기 때문에 계속 뽑는 거 아닌가요? 괜찮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계속 올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괜찮은 인재가 거기 왜 안 가는지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보통 좋은 회사는요, 1년에 그냥 채용 공고 한 번 슬쩍 올리면 끝나요.
알아서들 쫙 뿌려주니까. 우량 기업들이 뭐 채용 공고 한번 올리면 뭐 1년에 한 번 하면 다행이죠. 뭐 2년에 한 번 낼 수도, 3년에 한 번 낼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 보면요. 똑같은 채용 공고를 계속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회사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람을 못 뽑을까? 1년 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일단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그냥 마케터, 혹은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 글쎄요. 회사가 정말 좋은 인재를 뽑고 싶다면 그렇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라면 명확하게 어떠한 기술을 쓰고 있고 우리에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고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이것이고 앞으로 우리 주력 분야는 이런 부분인데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 당연히 좋은 인재가 자기 회사와 맞는 인재가 많이 지원을 하겠죠. 업무 범위를 왜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이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은 내가 이 팀이지만 앞으로 이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나 이 업무 형태가 중구난방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적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이 팀과 조직이 정말 제대로 갖춰져 있는 회사라면요, 업무 분야를 분명하게 적어놔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관대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입에게 과도한 능력을 요구하는 회사. 정말 웃음만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 회사에서 이제 많이 원하는 인재가 그런 인재죠, 그죠? 예, 경력 같은 신입, 신입이지만 이런 모바일, 안드로이드 개발 경험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높은 스펙과 높은 요구를 하는 회사들 있죠. 예,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해야죠.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일을 하면 경력직으로 한 1억 정도, 최소 1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회사도 심심치 않게 보고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커뮤니티나 유튜브나 SNS에서 그것들이 정말 어떤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죠. 희화화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들은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회사들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자꾸 이력서를 넣지 말라고요. 이렇게 넣었더니 이력서가 한 달 동안, 2달 동안 한 통도 안 들어와야지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는 거죠.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데요. 돈 주는 것만큼만 바라세요. 왜 그렇게 많이 바랍니까? 그러는 여러분들, 그걸 원하는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능력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니까 그 능력을 싸게 여러분들한테, 우리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거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구인정보 중에서 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도 나쁜 회사는 좀 어느 정도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